혹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전 재산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권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안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기는 부동산 중개인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계약해도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예방 방법까지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리인 위장 사기입니다. 급매로 좋은 가격에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매수인은 서둘러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도 멀리 살고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일에 매도인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와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계약 위임 서류도 보여줬고 매수인에게 매도인과 전화 통화도 시켜줬는데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계약을 완료했고 매매 대금도 모두 치른 후에 입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등기까지 당연히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금액을 다 지불하고 구입한 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을 했던 대리인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이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대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생도 아니었죠.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도 모두 위조했던 거였고, 집주인인 줄 알고 통화를 했던 사람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사기꾼과 한패였던 겁니다. 진짜 집주인도 황당했겠죠. 내가 판 적도 없는 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집주인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이 진짜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한데요.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근저당 해지증서 위조 사기입니다. 아까는 진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친 사기 때문에 집을 날린 사례였는데요. 이번에는 집주인이 친 사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은 이상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쳤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온 거죠. 전 집주인이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의 근저당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 이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은행의 빚을 갚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 갚은 것처럼 근저당 해지 증서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했고, 등기소에서는 위조된 서류인 것을 모르는 채로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지워준 건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졌고 이것을 보고 피해자는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계약을 한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 담보물의 근저당이 사라졌네? 이거를 확인하고 소장을 보낸 거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집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자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 등본은 분명히 아무 이상 없이 깨끗했는데요.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되어 있던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전 집주인이었던 아주머니의 배우자의 조카였는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본인의 배우자를 살인해서 배우자의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이후에 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주머니는 상속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고, 그 다음 상속 순이었던 조카가 해당 부동산은 자기 것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법원은 조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예방 방법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개의 사례를 보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한 곳 나를 책임져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근저당권 기록까지 모두 살펴보고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근저당권 말소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과 다른 사실로 인해서 이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특약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나중에 소송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이중사기나 가압류, 서류 위조 등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문서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 등본으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흔히 권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가 3억 원 기준 약 15만 원 선이고요. 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장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 대리인의 매도 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 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등입니다. 권리보험에는 소유자용, 저당권자용, 임차권용 등 3가지가 있는데요. 소유자용은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저당권자용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보장합니다. 임차권용은 임대인이 본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줘서 전세 사기가 걱정이 될 때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등기부 등본만 믿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등기소에서 발부하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다니 저도 사례를 보면서 당황스럽고 사실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거래할 때 다양한 예방 방법을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소중한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를 앞둔 지인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고 꼭 조심해서 계약 잘 하시라고 일러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